적배가 당하게 되면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딥스들에게 숨을 수도 저항할 수도 없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기업 시설물들을 점점 민영화로 바꿔서 그것을 흡수하고 그 시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직간접적인 통제와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불리고 있는 민족주의 유대인, 세파르딤과 둘째로 글로벌리스트 유대인입니다. 일명 카자리안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글로벌리스트 유대인, 즉 딥스테이트를 뜻하고 이들은 서로 파벌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싸우기는 하지만 민족주의가 강해서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 뿐 모두 타 민족을 경시하거나 적대시합니다. 이들의 민족주의는 대표적인 속담으로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안의 편가르기를 우리가 응원하거나 참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소리죠. 지금의 미국 사회는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이후 점점 유대인의 세력이 표면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과거 미국 정치를 장악했던 백인 보수 개신교 부유층들이 그 힘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이 백인 보수 부유층들은 마지막으로 QAnon을 앞세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우파 세력인 세파르딤과 미국의 좌파 세력 카자리안이 미국을 서서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인 보수 부유층과 QAnon 이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QAnon과 백인 보수 부유층 뒤에는 유대인의 세파르딤과 카자리안 이 모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의 집안 싸움에 백인 보수 부유층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유대인의 집안 싸움에 감정적으로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좌파 우파 다 떠나서요. 이거는 집안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끼어들어 봐야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미움만 살 뿐이죠.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선 이후 전염병 사태와 엮여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유대인의 세파르딤과 카자리안이 서서히 미국의 이런 정치 세력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딥스테이트들의 주체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과 록펠러의 자금으로 성장을 했던 미국 금융과 기업 그리고 군벌 조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세력과 함께 엮여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 세력인 세파르딤과 카자리안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역시도 그저 그들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을 뿐이죠.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의 가문, 이 두 가문을 필두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유대인의 이 조직 세력들은 사회주의를 계속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회주의만이 AI 경제 사회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경쟁 상대를 완벽히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AI와 버물려서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는 계급의 상승이 어려울 뿐더러 빈부의 격차 역시도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 시대에도 인구 중 4분의 1은 하루 1달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빈곤지원센터인 NGO 옥스팜에 따르자면 2019년 부유층 26명의 자산은 전 인류의 절반과 같은 자산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고 부의 편중은 점점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민낯이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딥스 산하의 글로벌 투자 금융들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의 경제위기, 리사이클을 교묘히 이용해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이들의 조력자로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돈을 무한정 대출해 줍니다. 이 대출은 결국 정부 정책과 교묘히 맞물려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양산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은 그 빚으로 사람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구조인 것이죠. 세계 부의 편중은 결국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인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어 과도한 빚과 금리를 통해 다시 그 돈들을 상환받는 행위로 소수의 호주머니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을 컨트롤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랄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인데 이 BIS도 유대계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놀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고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가 없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빚과 대출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패드는 돈을 찍어내어 빚을 만들고 BIS 중앙은행은 은행의 정책을 통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돈의 순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AI의 기능으로 인해서 더욱 완벽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부와 빈부의 편중은 더욱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도 We Are the World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1%의 지배자가 99%의 인생과 돈을 약탈해가는 것, 이것을 현재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딥스테이트는 그간 미국 정치를 유지해오던 백인 보수 개신교 부유층의 힘을 약화시켜서 국민들의 정치력과 힘을 와해시키고 미국을 유대인들에 의해 다시 그 권력을 재배치하려는 두 세력의 유대인 파벌과 유대계 금융 엘리트 집단들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는 과거 FRB의 통화 발행권을 선점하고 군권력과 기업, 정치, 언론, 미디어의 영향력을 독점 행사했던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스테이트들의 최종 목적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반대 세력이나 경쟁자를 영구히 제거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국경과 국가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세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들은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딥스들이 계획하는 신세계 질서의 전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 질서를 달성하는 도구는 세계화이며 세계화를 통해 국가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AI 그리고 블록체인, 전염병 사태로 국가들의 세계화가 현재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성곽시대인 민족주의가 다시 거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스테이트들의 정체와 비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